오늘 진행할 강의는 USB 파워 딜리버리의 기본 개요와 솔루션 소개라는 강의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어젠다는 파워 딜리버리라는 것 자체가 USB Type-C라는 기술 기반 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 때는 USB Type-C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 강의 때는 파워 딜리버리의 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 저희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마이크로칩 솔루션으로 어떤 스펙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USB Type-C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가 파워 딜리버리인데 왜 Type-C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의 USB Type-A나 Type-B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이제 파워 딜리버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USB의 파워 도메인은 다 5V 고정이었죠. 근데 이제 USB Type-C 인터페이스라는 게 나오면서 USB 인터페이스가 단순하게 데이터 통신만 지원을 하고 5V 파워 도메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USB 커넥터를 통해서 5V부터 20V 이상의 전원과 5A, 총 뭐 100W, 현재는 지금 스펙이 좀 업데이트되었고 240W까지 업데이트되어 있는데, 해당 스펙들을 지원하는 스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A랑 B에서 C로 가면서 뭐가 바뀌었길래 이런 파워 딜리버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지 파워 딜리버리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파워 딜리버리 내용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타입 C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폰 마켓 트렌드인데요. 이거 뭐 지금 한 3년 전, 4년 전 장표인데, 지금 3년 전, 4년 전 갤럭시 S10,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은 S21이랑 뭐 노트 뭐 여러 가지 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S10 때도 이미 USB 인터페이스는 애플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다 USB 타입C로 변경이 되어져 있었고요. 이 당시에도 UPD라고 해서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폰들이 이미 많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60W, 100W 수준은 아니지만 뭐 많게는 40W부터 29W까지 이런 폰들이 이미 나와져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와이어리스 차징도 지원을 하고, USB 스피드도 뭐 더 이상 USB 2.0이 아니라 USB 3.1 제넌, 그러니까 5GBps까지 지원하는 폰들이 뭐 2017년, 18년도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죠. 이렇게 모바일 쪽은 이미 타입C로 많이 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2015년도에 이제 타입C 스펙이 릴리즈되고 파워 딜리버리 스펙이 릴리즈되면서부터 제일 먼저는 뭐 랩탑이나 모니터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프린터, 카메라, 뭐 허브, 지금 최근에는 뭐 그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에서도 타입C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USB 타입C의 키 피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USB 타입C는 기존의 A랑 B 타입은 케이블 구성에서 A 타입이 있으면 한쪽은 B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쪽이 B 타입이면 A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타입 C는 커넥터 양단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커넥터에서도 뭐 어느 쪽으로 꽂아도 리버서블이 가능하게 그 커넥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밴드위스가 기존의 커넥터와 다르게 플러스 10GBps라고 되어 있죠. 총 20GBps까지 지원할 수 있게 데이터 밴드위스를 허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뭐 USB 3.1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나 3.2만 가능하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USB 2.0 시그널, 그러니까 DPDM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워드 컴패셔빌리티도 지원한다고 되어져 있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USB는 별도의 USB 디스플레이 IC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상 프로토콜을 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C 케이블 하나로 썬더볼트나 디스플레이 포트, 우리가 많이 쓰는 뭐 HDMI 같은 여러 가지 영상 프로토콜을 타입C 케이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제 옵셔널로는 파워 딜리버리가 이제 3.1까지 지금 스펙이 릴리즈 됐죠. 그래서 파워 딜리버리 3.0부터는 100W까지도, 그러니까 단순히 5V가 아니라 20V에 5A, 100W까지도 지원한다. 이거를 타입C 커넥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B 타입C의 핀 아웃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라운드나 슈퍼스피드 라인, V버스,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동일한데요. 여기에 이제 SBU라고 해서 사이드밴드 유즈라고 하는 기타 옵션 핀이 하나가 있고, 이제 CC 핀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이 CC 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핀이라고 하는 CC 핀에 대해서
뒤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C의 가장 큰 특징은 리버서블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A타입이나 B타입이나 뭐 마이크로 B타입이나 예전 핸드폰들에 많이 쓰였던 커넥터들은 커넥터가 윗면이랑 아랫면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깜깜한 데서는 커넥터랑 꽂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지만 우리가 꽂을 수 있었는데 타입C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면은 케이블이랑 커넥터가 어느 쪽으로 꽂혀도 문제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이 꼬여져 있지 않을 땐 당연히 뭐 그라운드, 슈퍼스피드, V버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케이블이 윗면, 아랫면이 꼬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그라운드가 반대편 쪽에 있는 그라운드로 연결할 수가 있고 슈퍼스피드 라인도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대칭성 있게 커넥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버서블이 가능하도록 타입C 스펙을 릴리즈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입C의 이제 시그널 서머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슈퍼스피드 라인이 2개 페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사이드밴드 유즈라고 해서 이제 얼터네이트 모드를 지원을 할 때 디스플레이 포트, 뭐 옥스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운드나 여러 기타 핀들, 제어 핀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이드 밴드 유즈 핀, 그다음에 기존의 USB 2.0 호환성을 위해서 DPDM, 그다음에 V버스, Vcon이라고 하는 이거는 뒤쪽에 좀 더 다룰 거고, 이제 CC핀, 컨피그레이션 채널이라고 하는 통신 채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2.0 시그널링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백워드 컴패셔빌리티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는 USB 3.0 이상에서 우리가 얼터네이트 모드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윈도우즈에서 타입C로 영상을 보다 보면 오른쪽 밑에 뭐 전원이 부족합니다라고 뜨거나 이렇게 경고 메시지 같은 거 뜨는 걸 보신 적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빌보드라는 거를 통해서 호스트 디바이스 간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USB DPDM 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입C에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인데 컨피그레이션 컨트롤 핀이라고 해서 CC1이랑 CC2라는 통신 채널이 생겼어요. 기존의 USB 2.0이나 3.0에서의 디폴 D-가 모든 통신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데이터 플러스 쪽이 하이가 걸려져 있는지 데이터 마이너스 쪽에 하이가 걸려져 있는지 뭐 하이스피드 첩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스피드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통신 같은 거 뭐 꽂히는 거 빠지는 거 이런 것들 다 디텍션 했는데 타입C부터는 이제 그런 일련의 모든 역할을 이 CC핀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태치, 디태치하는 디텍션, 그 다음에 플러그 오리엔테이션, 꽂히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포트의 롤, 파워나 데이터의 소스인지 싱크인지에 대한 이니셜 포트 롤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딜리버리에이션 커뮤니케이션도 CC핀을 통해서 하고, 이제 벤더 디파인드 메시지라고 하는 VDM 이런 통신도 모든 통신이 CC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CC핀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사실 타입C나 파워 딜리버리는 이 CC핀만 제대로 아셔도 절반 이상은 아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V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죠. 이게 뭐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호스트랑 디바이스 간에 케이블이 딱 연결되고 나면은 A면 연결되는지 A면 B면이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CC1 쪽이 연결되어져 있거나 CC2 쪽이 연결되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연결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연결되어져 있는 CC핀은 이제 통신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요.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Vcon으로 별도로 할당이 됩니다. 이제 Vcon은 이제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USB 3.1 이상으로 통신을 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파워 딜리버리를 사용할 때 그 액티브 케이블의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Vcon을 사용하게 돼요. 이것도 뒤편에서 이제 현재는 이런 Vcon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버스는 기존의 USB 2.0에서 V버스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PD가 아닐 땐 똑같죠. 5V일 때 디폴트 2.0은 500mAh, 3.0은 900mAh고 BC 1.2 같은 패스트 차징을 지원할 때는 1.5A, 타입C 차징을 지원할 때는 4A까지, 그러니까 총 15W까지 지원하는 게 PD, 논 PD 스펙이고 만약에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을 해서 CC로 통신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소스나 싱크 쪽의 그 캐패빌리티에 따라서 20V에 5A, 100W 혹은 PT 3.1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240W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밴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BU 1, 2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SB 슈퍼스피드 라인을 이제 우리가 영상 프로토콜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영상 프로토콜은 이제 슈퍼스피드 라인을 할당을 해서 보낼 수 있는데 그거에 뭐 오디오라던가 옥스핀 같은 핀들은 여기 처리해 줄 수 있는 핀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핀들을 이 사이드밴드 유즈 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오디오 어댑터 액세서리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얼터네이트 모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기타 용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해당 SBU 핀은 플로팅으로 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시고요. 슈퍼스피드 라인은 기본적으로는 10GHz 밴드위스까지 사용하실 때는 하나의 페어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20GHz 이상으로 사용하실 때는 모든 페어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페어를 다 그 데이터 용도로 할당을 하셔야지만 이 슈퍼스피드 라인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USB 3.1 젠1이나 젠2, 5GBps나 10GBps를 사용할 때는 이제 하나의 페어로 슈퍼스피드를 설정해서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터네이트 모드를 사용을 할 때 영상 프로토콜을 이 RX랑 TX 그 슈퍼스피드 라인을 별도로 할당해서 영상 프로토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기존의 USB는 무조건 데이터를 보내거나 차징을 할 때만 USB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데이터 차징뿐만 아니라 영상도 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USB 케이블 하나로 이 많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변경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해당 챕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제 USB Type-C 케이블의 단면인데요. 이제 이거는 향후에 그냥 참고삼아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B 케이블 랭스 리미테이션이에요. 우리가 USB를 사용할 때 1m건, 5m건, 뭐 10m건 아니면 뭐 랜 케이블처럼 뭐 100m건 뭐 엄청나게 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U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널 인터그리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케이블이 길어지거나 패턴이 엉망이거나 하면은 이제 시그널이 무너지게 돼요. 시그널이 이제 I 다이그램이 측정이 되는데 I 다이그램이 무너지게 되면은 호스트가 디바이스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IF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USB 스펙에 따라서 2.0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시 480Mbps죠. 그래서 얘는 4m까지. USB 3.1 젠1 5GBps까지는 기본적으로 4K 비디오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파워는 100W 그리고 USB 케이블은 3m까지. 젠2 10GBps죠. 3.2 젠2 10GBps까지는 얘는 1m.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어플리케이션 상에 뭐 예를 들어서 오토모티브로 디자인을 하는데 케이블이 우리는 헤드 유닛부터 뒤편 리어실까지 한 뭐 3m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뭐 이 스펙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뭐 리클라커나 리피터 같은 솔루션을 별도로 둬서 그때부터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겠죠. 저희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도 USB 3.1 젠1 5GBps를 보상할 수 있는 리클라커 솔루션도 있고요.